안녕하세요. 나답게 크는 아이, 저만의 속도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이 교구제들을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교구제 활용들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간략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막상 수업을 시작하면 또 어떻게 교구제를 소개할지 어색하고 막막하기도 하지요. 자, 그때 이렇게 안내해주면 어떨까 몇 가지 예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수업 후에 복습 차원에서 교구제를 활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여기 있는 게임 혹은 놀이, 미술 도구들을 통해서 즐겁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을 선생님과 이 교구제를 통해서 다시 해보면서 오늘 내가 뭘 배웠나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두 번째, 이제 수업 전에 동기 강화 차원에서 이 교구제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과 여기 있는 게임, 놀이 혹은 미술 도구들을 한번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우는 거지? 한번 예측을 해봐. 알아맞혀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선생님과 수업을 참여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각 아동의 좀 특성에 맞게 반복 학습의 차원이나 혹은 수업 전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교구제 활용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참여를 거부할지라도 아이에게 꼭 연습이 필요한 교구제라면 선생님과 혹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활동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델링 또한 학습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대신 관찰을 할 때 아이에게 무엇을 관찰할지 또 관찰의 목록 등을 미리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구누구야, 오늘은 너가 좀 수업에 참여하기가 힘든가 보구나. 대신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어떻게 부탁하는지 한번 여기 메모지에 잘 관찰해서 한번 관찰한 것들 한번 적어봐줘. 혹은 오늘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부탁의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때 어떤 표정과 말투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거나 적어보면서 관찰하면서 한번 참여해 줄 수 있겠니? 하고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한편 이 질문에는 저희가 또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아이들의 관심,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잘 살펴보려면 아이를 관찰을 잘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소근육 발달이 미숙해서 조작해야 되는 교구제를 만났을 때 뭔가 위축되고 자신 없는 태도로 관심 없음을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바로 가위 자르기 활동을 하기 전에 손으로도 먼저 한번 찢어보고 그 다음 가위로 자르기를 하듯 아이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안내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 나눔 이해기처럼 도안을 잘라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때 손으로 먼저 차분히 동그라미 도안을 하나하나 조심조심 또 찢어보는 연습을 한 다음에 충분히 되었을 때 다시 가위 자르기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둘째, 게임의 방법이나 규칙이 만약 아동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보다 쉬운 규칙으로 단순화한 다음에 실제 제시하고 있는 복잡한 단계의 게임 규칙을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아이가 관심이 더더욱 없다면 우리만의 게임 방법과 규칙 만들어가기, 혹은 새로운 놀이, 미술, 게임으로 좀 변형도 해보시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때 순서대로 또 순차적으로 새로 만든 게임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기술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자람의 육회기에서 우리가 카드의 수를 한번 줄여보거나, 아니면 우리만의 새로운 동물 카드도 더 만들어서 추가해서 한번 게임에 흥미를 돋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셋째,
주의폭이 좁아서 아이들이 복잡한 게임을 인내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참 힘들어 한다면 이때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도구인 알람이나 모래시계 같은 걸 활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은 딱 5분만 먼저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알람 시계와 혹은 모래시계를 딱 설정을 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해 본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주변에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교실이나 책상 정리하기와 같은 주의 집중의 환경 구성 전략을 아이와 함께 먼저 해본 후에 교구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선생님과의 활동을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는 다시 교구제에 아이들이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르기에 자신 없어 하는 아이에게 비록 완성된 모양을 서툴렀을지라도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봤다면 와, 누구누구야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해보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어. 그 모습이 너무 멋졌어.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너 할 수 있었니? 선생님에게 너의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또 아이도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이나 태도, 행동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스스로 알게 하고 또 다른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다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아동이 활동을 할 때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이 짜증감, 혹은 위축감, 불안감의 기분을 보인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방금 잘 안 됐을 때, 혹은 막 짜증감이 느껴졌을 때 어떤 생각이 휘리릭 하고 지나갔니?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맨날 못해. 이런 생각들이 지나갔니? 먼저 이렇게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다음번에 또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괜찮아.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실수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장미를 접으려다가 자꾸 실수했는데 그때 그 모양이 꼭 개구리처럼 된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개구리라면서 엄청 웃어댔다. 근데 비록 내 실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 그래서 누구나 실수 그리고 실패는 하는 거란다. 자, 대신 이런 질문도 너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 대신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보다 적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규칙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때 친구들 때리지 않기, 욕하지 않기와 같이 뭐뭐하지 않기와 같은 부정적 문장으로 기술하기보다는요,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리고 긍정적 문장으로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화내지 않기가 아니라 화날 경우에 화가 난다고 선생님에게 말로 표현하기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집단이나 혹은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하실 경우에도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또 특히 집단일 경우에는 친구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때가 아동이 규칙이나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혹은 행동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아동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임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아동의 주의폭이 좁아서 자꾸 다른 것에 주의가 흐트러진 경우라면 잠깐 멈춰! 이렇게 우리 신호등의 빨간 신호등처럼요, 잠시 멈추어 볼 수 있도록, 즉 조금 더 충동적인 행동이나 분산된 주의를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지도해 볼 수 있는 자기 지시어들을 함께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의를 다시 활동에 돌리고 나의 충동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자기 지시어를요, 우리 교구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활동에 실패를 해서 짜증감이나 불만감을 표현을 하는 거라면 누구누구야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너의 짜증이 얼만큼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 나눔 활동에서 배운 것처럼 한번 숨쉬기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너의 가슴이나 머리를 한번 토닥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봐. 아휴, 누구나 서투르기도 하지. 하지만 나는 그래도 5번은 해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해보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만약 그래도 또 안 된다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말해보고 활동을 조금 더 새롭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방법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창의적으로도 해볼 수 있어. 라고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2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이 교구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무엇을 배웠지? 2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즉 작업 기억과 그리고 일반의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 교구를 활용을 할 때 자, 우리 오늘 이걸 통해서 뭘 배웠지? 배운 게 뭐였지? 네,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2번째 질문이었죠. 오늘 배운 것을 누구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형제에게, 혹은 언제? 오늘 밤에, 혹은 어디에서? 집에서, 혹은 여기에서. 어디에서 다시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해 보면 좋을까? 오늘 배운 10 가르기를 또 언제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과 또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답게 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 개개인의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특성 등을 파악해서 교구를 활용을 할 때 개별적인 접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시된 규칙이나 도구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정 및 보완해서 적용을 해보신다면 보다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